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잘하면 연봉 플러스 지분까지 개발자 실력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노바 팀원들은 지분 제한을 자주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제 월요일이죠. 윤서가 저번 주에 팀노바 실력은 출중하나 팀노바 팀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업체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었는데 너무 권위적인 회사라고 할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공격적인 회사. 뎁스를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만 물어보는 거야.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여러분들 면접이 정말 치사한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똑같이 이렇게 뭐 안약 하나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안약의 이 부분만 쓰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1년, 2년 동안 요것만 한 거야. 근데 사실 안약이란 거는 이 전체와 이 액체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 게 안약이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만 담당을 했던 사람이 요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괄적으로 더 잘 아는 부분을 다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개발자라면 그 개발자는 진짜 잘하는 개발자인데, 본인이 알고리즘을 판다든지 뭐 디자인 패턴만 되게 많이 봤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요 부분만 건드려서 물어보고 뎁스가 낫네 라고 무시하는 그런 권위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피해야 되는 회사 중 하나예요. 물론 이제 전반적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거는 면접자에게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를 깊게 막 되게 치사하게 자기가 아는 부분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뭐 저도 얼마든지 어떤 개발자가 오더라도 난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개발 세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디테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연봉을 비싸게 부른 건방진 신입 개발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처음부터 시비 거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입 개발자들이 저 같은 컨설턴트가 옆에서 붙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오래 했어요. 25년 했고, 오래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진짜 개발업계는 결국에는 실력이구나. 특히나 경력자가 되면 될수록 역시 실력이에요. 그 사람 스펙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라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할 때 집중이 더 잘 되실 거고, 잘 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럼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여러분의 집중력 장애의 문제 중에 하나가 선택지가 되게 많아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일단 공부부터 하자라고 이제 우선순위를 높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니까 선택지가 많아서 뭐 저 직업도 해볼까, 이 직업도 해볼까, 이럴 시간에 내가 개발자 하고 싶다고 정했을 때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실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저는 항상 근거를 제시하죠. 자, 보시면 윤서가 이런 톡이 왔습니다. 팀장님, 저 윤서입니다. 한 회사가 이메일로 스톡 옵션 지분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는데 면접이라도 보러 갈지 아니면 그냥 패스할지 여쭤보려 연락드렸습니다. 최윤서님의 이력서를, 이렇게 메일이 이렇게 온 거예요. 최윤서님의 이력서를 보니 자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획 의도에 맞는 역량을 갖추신 것 같아 한번 모셔서 개발 내용 포함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예의를 갖추고 있죠. 그리고 보통 되게 권위적인 회사들은 예의를 그냥 약간 통보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럴까, 권위적으로 느껴져요. 워딩에서도. 근데 이제 좀 이 회사는 그런 느낌은 없고요. 연봉은 면접 결과에 따라서 연봉 어느 정도 드리고 스톡 옵션 부여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봉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본 연봉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면접 의향 있으시면 메일이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초기 스타트업에서 어느 정도 궤도, 초기 투자를 많이 받고 뭐 시리즈 A 투자 이렇게까지 받은 회사들 중에서도 팀노바 팀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회사의 지분에 만약에 1%만 가져가도 이 회사가 100억에 만약에 100억에 팔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1%는 1억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주인 거예요. 주주면은 그 회사의 주인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키울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제안을 윤서만 받냐? 아니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저희 지분 얘기 듣는 거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팀노바 저기 해봤자 그냥 연봉이나 조금 받고 끝나는 곳 아니겠어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분이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은 그 사람을 진짜 인정하는 겁니다. 회사를 지분을 통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대표들의 생각인데, 그런 대표들이 가진 어떤 중요한 어떤 자산 중 하나인 지분을 주면서 난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온다면 우리 회사 충분히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게 일반적인 신입 개발자한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냥 항상 익숙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항상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대단한 건데 우리는 늘 매번 그냥 익숙해가지고 일기 때부터 그냥 멍 때리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한번 다뤄야겠다는데 이번에 또 윤서도 이런 제안을 받네요. 저번 주에 그렇게 막 까고 어떻게든 깔려고 하는데, 더 웃긴 건 그 기업이 그렇게 해가지고 연봉을 좀 낮춰준다면 우리가 널 뽑아줄 의향이 있어, 이런 식의 의향을 내비쳤어요. 근데 갈 리가 없죠. 워낙에 지금 엄청 인기가 많은데. 물어보면 맨날 알고리즘 뭐 이렇게 문제풀이나 아니면 디자인 패턴 중에, 디자인 패턴 중에서 사실 많이 써봤자 MVC, MVP, 뭐 싱글턴? 뭐 이런 거? 그거에 거의 보통 했는데, 그거 거의 있는데, 뭐 팩토리얼? 뭐 이런 거? 근데, 물론 이제 알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윤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윤서에 대해서 선입견이 가질까봐 얘가 지금 작품을 안 올려. 얘가 좀 이래. 그래서 좀, 아무튼 저 약간, 제가 이뻐하는 친구긴 하지만 한편으로 되게 짜증나는 친구기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제출해야 될 거를 제때 제출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못 보여드리는데 아마 졸업하고 제출할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작품 제출 안 하면 수료 취소라서요. 그런데 이제 이 대회, 지금 여기서 뷰노상이죠. 기술 기반 기업이죠. 인공지능. 기업에서 준 상에서 탄 거는 이제 수완식, 행동인식을 통해서, 딥러닝과 행동인식을 통해서 수화로 이제 한글 번역해주는 번역이 아니고 한글로 표현해주는,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은 뭐 안녕하세요 요거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딱 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식을 하는 거, 요거랑 이제 의료 관련 챗봇, 이렇게 질문하면은 딥러닝 기반으로 의료 관련 상식 같은 거 알려주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지? 뭐 이런 거 아무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네 지금 4명 다 지금 얼굴 잘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될 애들입니다.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잘해요. 어쨌든, 그니까 이 친구 지금 윤서가 먼저 이제 취업을 끊고 이제 좀 몇 주 뒤에 이제, 이 친구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한 10주 뒤에 구직을 할 겁니다. 이 친구는 조금 시간이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내실에 되게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단단한 개발자를 만들려고 신경을 썼는데, 요즘 들어서 대회 나가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워낙에 그러잖아요. 제가 군중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대중들이 어떻게 시기 질투 나는 대상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는지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대회도 내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귀찮아요. 개발자가 무슨 대회야 솔직히. 개발자는 그냥 실력으로 얘기하는 거지, 결과로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런 대외적인 대회에서 나간 수상 자격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회를 종종 나갈 겁니다. 종종 나갈 거고, 요새 응용 2단계 친구들은 창업하느라 바쁘긴 한데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에요, 저희한텐. 회사 지분을 준다니까요. 진짜 이 지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회사 뭐 망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데, 기본급 자체가 낮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 스톡옵션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가 제시한 연봉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지분으로. 실제 가치로도. 근데 엑시트 하면은 돈이 엄청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회사 키우고 싶어지니까 진짜 팀노바 팀원들 중에서 우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분 받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냥 한번 해봐라, 일단은 가서 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가서 한번 해보라고 한 건데, 이번 주 면접 잡힌 게 이제 연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7개 정도 현재 월요일 기준으로 잡혔고, 연락이 또 오면은 보통 많이 잡혀요. 근데 7개가 보기가 힘들어요.
하루에 3개 잡으면요 밥 먹고 이동하기도 힘들어 사실. 저런 데니까. 얘가 첫 주에 처음 2번 본 곳이 너무 공격적이고 막 그냥 아니 이 정도 잘하면 됐지. 아 이 친구 작품 진짜 웬만한 작품들 못지않게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잘한다면 그냥 보통 대부분 다 잘 돼요.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야. 그래서 월수목 1개씩 연락 준다는 것도 있고 회사까지 7개 정도 이제 금요일에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연락 오는 거 오늘 연락 올 건 막 다 합치면 얼추 꽤 될 거예요. 연휴 전인데도 많이 오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봉 가지고 아예 시비 거는 곳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좀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막 되게 정신이 없어.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그냥 하라고 하면 제 옆에서 몇십 명 막 몇백 명이 지금 구직하는 걸 다 본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괜히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너무 시비를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다. 왜냐면 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예의를 안 갖춰요. 그런 회사들은 처음부터 막 이렇게 팔짱 이렇게 끼고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근데 되게 싫은 거야. 근데 싫은데 왜 불렀어? 아 깎아주면 너 뽑겠대. 뭐 이런 뉘앙스인데 누가 가고 싶어요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 같으면 가고 싶습니까? 그런 데를 또 이렇게 왜 그 사람들이 그러느냐면 아직도 개발자 그러니까 뽑는 측이 갑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엘리트 개발자들 보면 아시는데 걔네들 콧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 지가 잘하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보통 기업인들이나 좀 괜찮은 회사들은 그런 개발자를 대하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권위적인 걸 빼고 되게 쿨하고 되게 나이스한 거를 약간 나이스한 문화를 가졌다라는 걸 어필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는 절대 이 친구가 안 가게끔 본인들이 그냥 시간 낭비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면은 윤서 제가 장담하는데 윤서 좋은 회사 갈 거고요. 좋은 회사인데 윤서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회사에 갈 거예요. 어쨌든 금요일에 그런 일이 있어서 얘가 멘탈 나갔는데 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너무 괜찮은 회사들만 그리고 반응도 너무 좋았대요. 이런 회사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회사 생활 왜 다 똑같다고 누가 그래? 진짜 달라요. 정말 많은 회사를 저는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보고 눈치가 빠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쟤는 권력관계가 저렇게 되네 막 이런 게 딱 이렇게 눈에 보여. 프리랜서를 오래 하다 보면 회사에서 사람들이랑 금방 친해지고 또 제가 말을 못하는 편이 아니고 농담도 잘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친해져요. 그러면은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도 좀 잘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면 이제 되게 재밌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회사는. 그래서 막 이제 회사의 권력 구조와 이제 누가 누구를 싫어하고 이런 게 다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틀이 보이죠. 저는 매번 다른 회사를 만나던 사람이고 파견도 많이 나갔던 사람이라 회사 보면 다 보입니다. 정말 달라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식선에서 회사 다 똑같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 별로 많은 회사 안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주로. 저는 최소 제가 팀노바 차리기 전에도 100개 넘는 회사랑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다양한 회사 봤어요. 작은 규모일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큰 회사일 때 어떤 규모든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와 저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다 이런 회사도 있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냥 IT 업계 가면 맨날 커뮤니티 같은 글 보면서 IT 업계 가면 뭐 땔감이다 뭐 이런 글만 보면서 제발 거기에 감정이입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진짜 나 너무 부탁한다. 여러분들 미래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 진짜 많고 막 정말 그 IT 업계가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평적 문화를 가진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팀노바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많이 가니까 스타트업 가야 되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스타트업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스타트업이 어떤 회사들은 팀노바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 온라인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질문 답변 해주는데 어떤 대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아마 영상 있을 겁니다. 제가 방송을 한 2~3번째 하던 때 오신 분이셨는데 대표님이 오셨는데 개발자 출신 대표님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채팅 내역 다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스타트업 개발자들 사이, 그러니까 대표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팀노바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있다. 저런 거 다 짜주고 막 이런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대놓고 채팅에서 그랬어요. 아니 대표님이 개발자 출신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개를 다 보여드리고 팀노바 오픈 카페에 가시면은 잠시만요. 여기가 팀노바 오픈 카페인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카페입니다. 팀노바 오픈 카페라고 네이버에서 치시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정말 빨가 벗겨진 것처럼 작품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뭐 호정이 최근에 바로 구직한 호정이 작품이라든지 얘도 금방 갔죠.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바로 갔죠. 이런 작품들이 다 나와요. 이거를 짜줄 수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다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공유 오피스 같은 거 있죠. 공유 오피스 가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근거 없는 추측이 마치 사실인 양 믿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거는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보여줄 수 없는 아웃풋이기 때문에 저거는 사기일 것이다 라고 누가 이렇게 카더라가 나오면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거 없이 이거를 제가 다 짜준 게 되는 거예요. 저나 이제 내부 직원이 짜줬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조금 아시는 지금 한국이 같은 경우는 지금 웬만한 지금 카노푸스라는 기업의 CTO예요. 지금 이 친구 졸업한 게 11월 9일에 작품이 올라왔는데 지금 CTO로 한 3개월 4개월 가까이, 심지어 한국인 초반에 인턴인가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인턴 완전 사라지고 완전 바로 정직원이 됐어요. 지금 현재 카노푸스라는 기업의 CTO라고요. 팀장이에요. 이 친구가 저 명함 준 것도 있는데 잠시만요. 근데 명함은 연락처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지우기 좀 그래서 나중에 아예 정식으로 모셔서 특강 같은 거 할 때 보시면 알 거예요. 팀장입니다 현재. 제가 이거 가지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 조금만 검증하면 바로 나오는데 명함이 어디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딘가 있겠지 뭐. 아무튼 다 너무 잘 갔어요. 다 너무 잘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속일 수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불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근데 공유 오피스에서 좋은 이런 이렇게 잘 가는 경우도 있고 스타트업 대표들 모임들 같은 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화두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은 출중하나 우리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얘들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애초에 우리가 가고 싶은 회사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실 아무 데나 안 가요. 우리 굉장히 좋은 기업만 골라서 갑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대표님들은 항상 저희한테 진짜 이 기업 너무 좋다 하는 기업들만 애들이 가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는 거죠. 근데 우리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제 먼저 그쪽에서 막 괜히 철벽 치고 막 이런 거 보면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요? 해명? 팀노바에 대한 이미지? 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보시라고. IT 업계를. 아마 대중성은 없는 영상이란 거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게 진짜 리얼입니다. 실력 있는 개발자들에게 주어지는 리얼한 현상. 윤서 잘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할게요. 다 잘 갈 거예요, 4명. 진짜예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5년 전부터 약속을 한 게 100% 취업입니다. 100% 취업 지금까지 안 지켜졌나요, 수료자? 다 지켜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도 포기한 친구들이 잘 못 사냐? 아니요. 잘 살아요. 사실 응용 2단계에서 중도 포기한 친구들은 보통 대부분 잘 살아요. 응용 1단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응용 2단계에서 중도 포기한 친구들은 개발 역량은 기본적으로 잡힌 상태로 응용 2단계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이거는 하소연하려는 영상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그걸 알아봐주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팀노바는 되게 모함과 공격에 막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에게 막 찾아가서 저희 애들 좀 뽑아주세요 해가지고 막 메일 보내고 이런 거 솔직히 관심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졸업생이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맞다, 태우란 친구도 지금 태우가 작품이 올라왔나? 얘도 아직 안 올렸네. 요즘 애들이 이래요. 작품을 안 올려.
태우도 그렇고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제 구직하는데 대부분 다 잘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 팀노바의 경쟁자는 신입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팀노바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좋은 자리는 보통 골라가는 거죠. 근데 딴 건 모르겠고 일단 아웃풋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의가 있고요. 되게 열심히 만들고 가장 트렌드 같은 것도 많이 반영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런 제안 상당히 많이 받는다. 물론 이제 의심병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안 믿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시고 믿으신다면 이런 게 되게 흔하다는 거. 솔직히 말해서 의심병 걸리신 분들은 자기 얼굴 까고 의심 안 하잖아요. 대부분 얼굴 까고 자기 출신 정확히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는 회사명도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지 회사명도 공개하잖아요. 들어갈 경우에 회사명 공개하고 뭐 연봉 같은 경우는 그 연봉 협약상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명을 공개 안 한 대신 연봉 수준을 약간 공개한 적이 있었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하도 그렇게 너네가 괜찮은 회사명을 공개하라 하도 뭐 지랄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그래 회사명 공개한다 하고 공개하니까 그 다음부터 또 막 조용하죠. 또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을 하나 하면 돼요. 하나 하면 돼요. 근데 해명하는 사람은 모든 시점에 따라서 시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과거에 뭐 이렇게 뭐지 보도블록에 똥을 싸고 갔다 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노부 팀장이 과거에 보도블록에 똥을 쌌어 이렇게 하고 누가 얘기를 그렇게 하면 해명하는 사람은 내 모든 과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안 쌌다는 거를. 그러니까 내 과거가 지금 제가 이제 35이 됐으니까 35년간의 영상을 내가 갖고 있어야만 그게 해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 아니 도대체 언제 어느 시점에 쌌는지 정확히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리고 본인 출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지.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 말에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대부분 오키에 맨 처음에 제가 마치 이렇게 취업 같은 걸 뭐 이렇게 책임을 안 진다라고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그날 가입해서 그날 썼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오키 측에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메일도 그날 만든 이메일. 잡으려면 잡죠. 잡으려면 잡지만 그 정도로 그냥 내비뒀어요. 딱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실제로 얼굴 봤을 때부터도 좀 그렇다라고 인상부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인상부터도 안 좋고 공격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어떻게든 말 만들어내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뭔가 해명을 하려면 저희의 모든 학생들과 모든 취업 내역과 이거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나 그거 다 갖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교육청에 인증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신뢰할 법도 한데 사람들이 참 의심병에 많이 걸렸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을 지나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원래 대중적인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저의 노하우나 생각들을 별로 공유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 모두 다 잘 살 수는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원래 어쩔 수 없어요. 피라미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틀이에요. 그게 싫어서 마르크스랑 또 뭐지? 아무튼 마르크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그것도 사실 실패를 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자본주의 사실 정확하게 보면 수정 자본주의 정도가 가장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본주의가 이겼다. 그게 참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조금 이렇게 좀 냉정하게 상황을 좀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 이걸 봐주시고 신뢰해주시는 분들의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쓴소리를 하더라도 이런 거 보시면서 객관적인 팩트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다. 여러분들이 고단하고 고독하잖아요. 그쵸? 공부하다 보면 힘들더라도 진짜 나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독학을 하시는 뭘 하시면 아예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툴툴대고 개발자 현실에 대해서 툴툴대고 그냥 땔감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훨씬 400배 500만 배 훨씬 잘 될 수 있어요.
저 한번 믿고 신뢰해 보세요. 너무너무 저는 이런 개발 업계 그로기 상태가 너무 웃겨요. 개발자가 개발 좋은 회사가 없다고? 저는 그거 동의 못해요. 좋은 회사 많아요. 근데 좋은 회사에서 당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걸 거예요. 진짜요. 이거는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맨날 하니까 욕먹지.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 역량이 되면 좋은 회사, 좋은 조건, 사실 IT 업계 많아요. 왜 그렇게 안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현실 탓하지 말고 본인 탓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제 기반이 돼야 현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생기는 문제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냉정하지만 현실을 팩트 그 자체인 거예요. 저한테 가끔 있어요. 현실 탓만 하고서 뭐 이렇게 현실 때문에 내가 다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그런 친구들 공짜로 많이 도와줬어요, 살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와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무료로 가르쳐주던 친구가 있어요. 뭐 국비 지원 너무 수준이 낮아서 못 듣겠다 부터 해가지고 자기 지방에 있고 군대도 안 다녔는데 나이는 27살에, 뭐 그리고 어머니는 아프시고 아버지는 사업하다 망하셨고 형 월급으로 적당히 먹고 산다. 지방의 교육 수준으로는 자기가 발전할 수가 없대. 그럼 코딩을 많이 해봤냐 그랬더니 그러지도 않아. 근데 그때 초기라서, 저 초기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초기에는 불타오르잖아, 돈을 떠나서. 저 막 그런 거 되게 강해요. 이렇게 그래 너에게 그래 네가 정말 노력을 할 자신 있다면 난 널 바꿔줄 자신 있다라고 하고서 불렀어, 서울로. 와가지고 공짜로 가르쳐줬어요. 한 2개월 3개월 했나?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시간 지나니까 뭐 거기서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지방에 내려갔대. 서울에서 같이 공부하던 애가 갑자기 그 과제 검사 전날. 그러더니 이제 그만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야 너 뭐 딴 거 없다 그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 간호를 자기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근데 제가 그랬죠. 너 진짜 그거 사실이야? 그랬더니 살짝 찔렸는지 꼭 그런 것까진 아니지만 하면서 결국엔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식이야. 뭐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리고 뭐 또 딴 애도 학원비 가지고 막 징징대는 거야. 막 그때 학원 월 등록금이 40만 원이었는데 그거 40만 원 그거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나중에 졸업하고 갚아 그랬는데, 근데 만약에 수료 안 하면 돈 안 받을게 이랬어요. 저 그때 되게 혜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분명 회사 취직한 거 내가 회사 컨설팅도 해주는 상황이었고 회사 취직 시점 오니까 갑자기 중도 포기하겠습니다 이래. 회사 들어가 놓고서. 와 대박. 그래가지고 돈 한 받을 거 한 200만 원 가까이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들 현실 탓하고 뭐 어떻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제가 안 도와주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았고 뭐 커뮤니티만 보더라도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독서를 하는 거지, 저도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사이코패스는 상대방이 잘 되든 안 되든 칭찬하는 사람 아닐까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 진심으로 걱정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이코패스처럼 보일처럼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나라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너무 심해. 좋은 게 좋지 않아요. 비판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발전을 해요. 물론 쉴 때는 좋게 쉬는 게 좋죠. 친구들이랑 그렇게 사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업무, 프로페셔널 영역에서는 비판이 수반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야 정말 여러분들이 하이엔드 개발자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항상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는 거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결과는 항상 좋죠. 어떤 사람을 신뢰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 같아요. 저도 솔직히 팀노바 아니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제 주변 개발자애들한테만 이렇게 얘기하고 가겠지만,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고 제가 항상 결과 좋은 건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세상은 어떤 태도적인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 좋은 태도도 아니고 좀 약간 또라이인 거 인정하는데 태도적인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팩트 그 자체, 결과 그 자체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저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저를 최소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막
정말 근거 없이 팀노바를 욕하고 저에게만 상처 주고 저희가 암수술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보고서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어떤 군중 속에 속해 있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구정을 앞두고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는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